아, 나 모르겠다. 야, 이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용할 레시피는 이 퀘스크렘이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온 마스카포네 크림 치즈입니다. 이 마스카포네 치즈는 일단은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크림의 그 유지방 함유량이 35%예요. 그 35%에 이 퀘스크렘 정도의 유지방 함유량이 한 60%에서 70% 언저리, 70%까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60% 정도의 유지방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과 봐봐요. 이제 고형분으로 따져보면 고형분도 더 증가가 될 거고 유지방 양도 35%랑 예를 들어서 60%면 중간치 내가 이걸 넣는 함유하는 양에 따라서 크림의 그 질감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대1로 만들 거야. 그러면 60%하고 35%의 중간 지점, 그냥 뭐 47, 8% 정도의 중간 지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크림의 질감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42%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뭐 되게 좋은 정도의 그 더블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40% 넘어가는 거를 그 정도의 질감으로 오늘 만들어내서 아이싱을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누아즈를 만들어서 상온에서 1시간 정도 완벽하게 식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으시고 엎어서 만 하루를 숙성해 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제누아즈를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이싱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자, 이 아이싱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제누아즈를 저희가 자르잖아요. 자르고 나면 빠른 속도로 말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림을 저희가 샌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층이 가득해 있는 그 유크림에 수분을 얘가 쫙 뽑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맛이 나오냐면요. 그 오래된 케이크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먹었는데 그 지방 크림만 막 입에서 도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맛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샌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꼭 위에다가 이 시럽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봄의 시럽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 텐데 봄의 시럽을 만드는 레시피는 되게 간단해요. 30봄의 기준으로는 135g의 설탕과 100g의 물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135의 설탕, 100g의 물. 근데 여기다가 저는 약간 저만의 레시피를 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바닐라빈 익섹트랙을 한 뭐 5g 정도를 넣어줘서 약간의 향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자, 설탕을 먼저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걸쭉한 느낌일 거예요. 자, 135g. 그 다음에 물을 여기다가 100g을 놔주시면 돼요. 100g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닐라빈 우리 집 가보 5년 된 바닐라빈 익섹트랙이에요. 5g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끓여야죠. 자, 시럽은 한번 팔팔 끓이고 난 다음에 딱 식히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케이크를 3단 썰기를 할 거예요. 케이크를 3단 썰기를 할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건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1단을 정하는 거. 내가 만약에 낮은 시트를 만들고 싶다면 눕혀서 높은 시트를 만들고 싶다면 세워서 자, 숙성된 제누아즈를 딱 꺼내주세요. 제누아즈를 이렇게 여러분 자, 와 진짜 잘 나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시트가 있잖아요. 그 위에는 어차피 잘라낸다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고 칼집을 살짝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3단치기를 위로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낮은 시트를 뭐 쳐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3단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수평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한쪽을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 쫓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힘 많이 주지 마시고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했나 여러분? 다시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위에를 잡으시고 그냥 수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빼놔 주시면은 요렇게 다시 또 할게요, 여러분. 자, 위에 잡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갖고 제누아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또 마찬가지로 덮어놔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먹어보면요. 맛있어. 자, 이제 마스카포네를 풀어줄 거고, 이 마스카포네가 들어가면은 고형 분량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지방 함유량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카포네를 넣은 크림이 훨씬 맛있다는 거죠, 이게.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자, 일단 오늘은 마스카포네를요, 250g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싱을 2개치 분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마스카포네 크림을 넣어주세요. 지금 마스카포네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250g 딱 떨어지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마스카포네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오늘 이제 크림을 제가 여기다가 넉넉하게 400g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250g에 얘가 지금 400g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에다가 크림치즈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양을 맞출 거거든요. 자,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할 거고요. 생크림 400, 그 다음에 마스카포네 250, 그 다음에 설탕량은 여기에다가 35g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여기다 바로 35g 넣을게요. 35g. 네, 35g을 넣었고, 마찬가지로 바닐라빈 익섹트랙을 5g 정도 더 넣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딱 맞췄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크림을 먼저 풀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할 때. 자, 프로와 아마의 제가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프로는 이 크림을, 제품을 자주 괴롭혀준다. 그쵸? 자, 얘는 다시 바닥에 설탕이 뭉친 거는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봐주셔야 돼요. 확실히 제가 다양한 마스카포네를 사용해 봤는데, 요번 그 대한제분에서 나온 마스카포네는 여러분이 작업할 때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태리 제품의 마스카포네는 약간 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라미슈 만들기에 적당한 느낌? 근데 여기 마스카포네의 특징은 조금 뭐랄까 약간 되직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조금 편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크림이 완벽하게 다 풀렸어요. 지금 저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0점을 잡아가지고 400g을 빼는 형태로 계량을 할 거예요. 팩으로 된 생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흔들어줘요. 이제 수입되고 뭐 이러다 보는 과정에서 뭉쳐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다 뭉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0점을 잡았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돌리지 마시고 한 번 더 꺼내서 이제 여기 있는 거로 이용하셔서 긁어주셔도 너무 좋지만 얘네가 이제 지금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실리콘 주걱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잘 섞일 수 있게끔만 이렇게 그러니까 붙어있지만 않게끔 이렇게 둥둥 떠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밑에 가라앉는 거, 벽면에 붙어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거는 낮은 스피드로 돌리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제가 꼭 낮은 스피드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만약에 1초만 늦었어도 다 튀었을 거예요, 진짜. 자, 어느 정도 돌아가면요, 여러분 다시 이거를 빼세요. 빼시고 얼만큼 풀렸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대충 당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당도 테스트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 슴슴한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크림을 올리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보세요. 절대로 이 이상의 스피드를 내지 마십시오. 요 정도.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이상의 스피드를 여러분 내지 마세요. 빠른 스피드로 돌리면 이거를 공기 포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조직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촘촘한 베이스가 아니라 간격이 큰, 그러니까 밀도가 큰 상태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 식감이 골고루지 못한 느낌? 식감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그 막 거친 느낌의 식감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스피드로 제품을 올려주시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 90%까지 온 다음에 나머지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의 스피드로 한 번 더 쪼개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창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살이 지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요 제품은 제가 아까 그 점심시간에 요거 살짝 닦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뭐 안 닦았네 그러지 마십시오. 다 닦아온 거를 그냥 이쁘게 놔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창살이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겉면이 약간 거친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4-5개의 줄이 생겼다면 지금은 더 많은 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정말 한 4-5 정도 살짝 돌렸다가 이제 완전히 낮은 스피드로 이 공기 조직을 쪼개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부드러운 크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원하는 정도의 한 70% 정도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뭐 그 공기 포집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잡고 이렇게만 돌리셔도 여러분 훨씬 빡빡한 크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빨리 마무리 이제 지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5, 6 정도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1단계로 내려가서 쪼개주는 작업을 해주실 거예요. 요렇게 한 2번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 스피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몽골몽골해지면 낮은 스피드로 돌려서 쪼개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상태의 아이싱 상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빠르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먼저 시트를 하나 꺼내주세요. 꺼내주시고 바닥면에 있는 거를 시럽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크림은 심심하게 만들 거라고 그랬죠? 크림은 많이 안 달게 만들 거예요. 당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할 겁니다. 생각보다 시럽 되게 많이 발라요, 여러분. 축축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시트를 올리실 때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수평을 맞춰주시고 꼭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크림을 좀 많이 넣으시고 위에다가 빵을 얹으신 다음에 꼭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아직 부족해. 더 발라. 자, 여기서 이제 시럽을 더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바를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다가 딸기를 직접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싱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위에다가 처음에 크림을 듬뿍 얹으세요. 듬뿍 얹어주셔서 수평을 맞출 거예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윗면의 크림을 보세요. 윗면의 크림을 넓게 펼치시는 거예요. 조금씩 돌려가면서 윗면의 크림의 수평을 잡아주시고 넓게 크림을 펼쳐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나 얘기했어. 나 너무 기대하지,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뭐 크라상이나 이런 거는 좀 기대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이쁘게 봐주세요.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 넓게 크림을 이렇게 펼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을 맞추시고 이렇게 지금 크림층이 되게 두껍게 위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면에다가 조금씩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맨 골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크에다가 크림을 비비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없게끔 최대로 이렇게 비벼 주시는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수평을 보시는 거예요. 수평을. 분명히 크림은 지금 한 2cm 정도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있는 크림을 이렇게 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크림을 한번 자, 위에다가 자,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칼을 이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시고 윗면에다가 요거 이렇게 해갖고 깎아서 옆으로 계속 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뚜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뚜껑이 만들어지고 아까 이제 우리는 빈 공간이 없이 크림을 붙인다는 개념으로 옆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한다면 이 작업을 이제 반복해서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막 그 좀 디자인된 케이크 느낌 나지 않아요? 막 얼추 끝났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듯하게 만들려면은 칼이 되게 깨끗해야 돼요. 칼이 되게 깨끗하게 이제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디부터 건드리시냐면은 측면부터, 그동안은 위에를 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측면부터 측면에 있는 거를
다시금 깎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일자로 깎는 게 아니라 살짝 헤드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헤드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 내가 많이 깎았네. 그럼 다시 붙여. 이러면 돼요. 분명히 아까 제가 헤드를 안으로 넣으라니까 안에가 약간 파였을 거예요. 그런 데가 좀 심하게 있는 데가 있으면은 이제 마무리 보수 공사 정도 해주시고 이제는 칼을 수평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메꿔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자, 이제 헤드를 이제 중간에서 안쪽으로 이제 당기면서 위에를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겉면을 그냥 매끄럽게만 살짝 근처에 있다는 느낌으로 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도자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끌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끌어서 안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이에요. 당겨서 논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아이싱을 대충 이렇게 그냥 돌려놔 주시고, 저는 이제 위에다가 크림을 짜 넣는 형태의 아이싱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그냥 대충 발가락으로 비비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음부터 여러분 그 숙련된 분들한테 사드시는 걸로 하세요. 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 나는 솔직히 딸기를 듬뿍 올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너무 안 이쁜가? 나 모르겠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이 떨어졌어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즐거운 성탄절. 아무튼 저는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제노아즈 만들고 마스카포네 크림이랑 생크림을 이용해서 아이싱을 마쳤고요. 딸기 올리는 거는 너무 많이 얹어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씩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흉한 데 위주로. 괜찮죠? 그래도? 네. 빵이 맛있어요, 빵이. 이 집이 빵이 맛있는 집이에요, 빵이. 진짜 여러분, 진짜 딸기 케이크를 먹으니까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거짓말 한 30% 보태서 웬만한 케이크집에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맛. 엄마와 프랑스 사람이에요. 순삭.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정도면 오늘 좀 성공한 것 같은데 위에 좀 데코를 너무 과하게 얹은 것 뿐이지. 약간 이거 뭐야 이렇게 좀 이런 데도 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케이크 가지고 여러분 더 진짜 정말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알차고 맛있는 디저트 정보를 갖고 찾아오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